어느 식당 벽에 있는 글귀입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안녕하십니까, 박효학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핵폭발 시의 피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이나 또 사회생활로 굉장히 힘드시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직시하지 않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식은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태평양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15만 내지 25만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발전하고 있고 건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핵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존해서 다시 우리 국가와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세계 종말이 올지라도 난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폭풍이죠. 두 번째는 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섬광이고, 네 번째는 이제 방사선입니다. 첫 번째 그 폭풍이 이제 가장 그 피해가 크겠죠. 그런데 이 폭풍은 피해가 큰 만큼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핵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800m 내에는 대형 건물도 다 부서지면서 초토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km까지는 상당한 피해는 있지만 또 건재한 빌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2km에서 5km 사이에는 사실은 경미한 피해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km를 넘어가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별 피해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수소폭탄 같이 수백 킬로톤의 폭탄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더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가까운 데는 심각하지만 조금만 멀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재는 열은 화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소도 많고 한데 가연성 물질 때문에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사실은 이제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이제 초기에 폭발 당시에 이 방사되는 그런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사선이 날아가지가 않고 흙과 같은 데 묻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방사능을 뿜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류 방사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낙진이라고 그럽니다. 핵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 땅에서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먼지들이 각각이 전부 심각한 방사능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사능이 계속적으로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진 하나하나가 사실은 방사선 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으로부터 안전하면 다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총으로부터 아무런 방비도 없이 노출된다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사선은 치명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반감기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7-10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7배수 각할 때마다 10분의 1씩 이제 이 강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핵폭발 후에 1시간 후의 방사능의 강도는 1 곱하기 7이니까 7시간 이후에는 10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7 곱하기 7, 49시간 이후에는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일 정도 지나면 간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은 이게 343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한 2주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은 사실 노력하면 90% 이상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방사능을 함유했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한 이제 200 렌트겐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200 렌트겐 이하면 사실 뭐 구토,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두통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연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600에서 한 1000 라드가 되면 이때는 조금 이제 심각합니다. 이제 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못 죽고 하겠죠. 1000 렌트겐 이상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즉사합니다. 따라서 이 약하게 노출됐을 땐 죽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각 개인의 이제 그 어떤 신체 건강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병을 앓거나 또 이제 이전에 어떤 핵 폭풍이나 또는 열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이제 빨리 이제 죽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핵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력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다 죽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핵무기 폭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원점에서 핵폭풍이나 열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핵폭발을 알았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죽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 조금 있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멀쩡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근데 그때 부주의해서 방사선에 여러분들 노출을 해서 죽지 않은 목숨이 죽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한 사항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비록 그 힘들고 좀 싫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핵무기가 터지면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까